자, 이제 본격적으로 3D 로테이션 키네매틱스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D 로테이션을 풀려면 사실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럼 위에 있는 포인트 A가 이제 로테이션 오메가로 로테이션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 전체 샤프트가 또 캐피럴 오메가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저는 A에 대한 모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프라이머리 오메가가 있고 거기에 세컨더리 스몰 오메가가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걸 내가 절대좌표계를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은 RA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 A의 움직임은 어떻죠? A의 움직임은 이 파란 오메가를 회전하면서 다시 초록색 오메가로 회전하니까 공간상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이 절대좌표로 표현하지 말고 이 상대좌표 B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B라는 것은 B에서 A를 봤을 때는 A는 그냥 B는 지금 캐피털 오메가랑 같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 오메가만 돌아가게 되는 그 원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문제가 쉬워집니다. 따라서 3차원 모션 또는 3차원 모션이 아니라도 복잡한 모션 앞에서 2D 할 때도 그랬듯이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를 활용하면 문제가 매우 간단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렐러티브 코디네이트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프라이머리 오메가하고 세컨더리 오메가가 그 축을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이 점을 B점으로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RA over B, RA over B는 이제 캐피털 오메가랑 같이 회전해서 상대적으로 스몰 오메가만 간주해주면 되는 그런 코디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스몰 오메가를 표현하기 위한 스몰 XYZ 코디네이트를 잡고요. 이것은 지금 프라이머리 오메가랑 같이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absolute A라는 것은 absolute B에다가 B에서 본 A의 relative position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IJK로 표현하겠습니다. IJK는 again 파란색이고요. 파란색은 지금 초록색하고 같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velocity 구하려고 미분을 하죠. 미분하면은 앞에 거에 대한 미분, 뒤에 거에 미분하고, 이제 앞에는 그냥 absolute velocity B가 될 텐데, 뒤에 것을 보면은 x, ijk인데, ijk 벡터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뒤에는 xyz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파란색이 primary 오메가에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ijk 미분한 값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캐피럴 오메가로 회전하게 했기 때문에 I 크로스 프로덕트 I,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I,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J 이렇게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표현되고요. 뒷부분은 뭐죠? 단순히 그냥 렐러티브 코디네이트 본 V의 속도입니다. 딴 거 다 없다고 치고 요 파란 좌표계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드럼에서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속도라고 하고요. 즉 오메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캐피탈 오메가는. 그러면은 이제 velocity는 VA는 VB에다가 요 텀이 바로 상대적인 변위를 미분한 값이죠. 상대적인 변위를 미분한 것인데 축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캐피탈 오메가를 곱해줬다는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를 구하려면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가속도를 미분하려고 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캐피탈 오메가 미분, 뒤에는 이 R 미분, 그 다음에 요 relative를 미분. 자, 그럼 요거는 지금 앞에서 한 요 프로세스잖아요. 상대 속도를 미분하는 프로세스인데 어떻게 됐죠?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RAB의 V relative였잖아요. 그래서 파란 거를 요 빨간 네모 안에 친 걸로 리플레이스 하고요. 자, 그럼 요걸 한번 봅시다. V relative. 그러니까 V relative는 아까 요 텀이었었잖아요. 요 텀이 이제 그대로 내려오면은 이제 요 미분한다는 것은 이것을 미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IJK 벡터 미분이 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도 IJK 벡터에 대한 미분과 뒤에 있는 IJK 냅두고 변이값 XYZ 값만 더블 미분한 값이 나와서 앞에 거는 뭐가 되죠? 뒤에 거는 그냥 이제 acceleration. 그냥 acceleration이 되고요. 회전하고 있는 스몰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는 어떤 한 점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앞에 시간에 파티클 할 때 배웠는데 오메가 다 크로스 R, 오메가 크로스 R, 2 오메가 크로스 R 닷 코리올리스 액셀러레이션이고 이거는 레디얼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변화량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 앞에 텀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오메가 크로스 V가 되겠죠. 그래서 이 렐러티브 velocity 미분하면 앞에 여전히 왜냐하면 축이 결국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 크로스 벨라시티의 렐러티브에다가 액셀러레이션 렐러티브를 더한 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쭉 다시 정리해 보면은 가속도 A는
B에서 가속도와 B에서 본 relative인데요. 이 텀이 전부 다 relative acceleration 텀인데 하나씩 보면은 알파 크로스 R, 오메가 닷 크로스 R에 오메가 크로스 R 이거 저기 centripetal acceleration 텀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크로스 VREL 이게 Coriolis acceleration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서 요거 다 정리하면은 결국은 이 회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오메가 알파 크로스 R, 오메가 크로스 R centripetal, 2 오메가 크로스 VREL, the Coriolis acceleration, AREL, relative acceleration 이렇게 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파티클에서 한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3차원 확장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한번 다 유도 연습해보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네. 자, 그래서 포지션을 relative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velocity는 이렇게 되고 요 텀이 바로 오메가 크로스에다가 자기 셀프 렐러티브 미분한 값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그 가속도를 미분하는데 결국 렐러티브라는 것은 캐피탈 오메가 생각하지 않고 스몰 오메가만 생각한 거라 우리 그 파티클에서 배웠던 이 네 가지 텀 나오는 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A에는 이렇게 5가지 텀 B점이라는 레퍼런스에다가 쭉 이 네 가지 텀을 더한 것이다. 요것을 많이 익숙하게 하셔서 거의 외우다시피 해주시면은 이제 키네마틱스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리하면은 2D와 마찬가지로 2D에서는 스몰 오메가만 다루었었는데요. 이제는 그 시퀀셜하게 오메가가 돌아가는 경우여서 캐피털 오메가가 축을 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3D 제너럴 모션에서 뭔가를 미분하려고 하면은 축이 회전하는 캐피털 오메가를 가지고서 미분 때 오메가 크로스 셀프 그리고 그게 오메가가 0이라고 봤을 때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에서 보는 미분 값을 더해준다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VA는 VB 더하기 그렇죠. 오메가 캐피털 오메가 크로스 R 플러스 VREL 엑셀러레이션은 C가 어떻게 됐죠? 5개인데 A of B에다가 4가지 엑셀러레이션이었죠. 전부 다 캐피털 오메가입니다. capital omega dot cross product R, capital omega cross R, 그 다음에 Coriolis acceleration to capital omega cross product VREL, 그 다음 AREL.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VREL하고 AREL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capital 오메가는 없고 그 스몰 오메가만 있는 경우 그냥 우리 그 챕터 3에서 또는 챕터 5에서 쭉 배워왔던 그 오메가 하나만 있었던 플라나 모션에서 했던 그 때의 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VREL은 그러면 보통 텀이 2개고 AREL은 텀이 4개죠. 리지드 바디라고 해서 나중에 없애주긴 하겠지만 이 빨간 것들은 이미 앞장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angular acceleration 같은 거 구할 때도 우리가 만약에 이게 그냥 2개가 서로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고 하나가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항상 그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앞에 프라이머리한 오메가에 의한 영향받는 요 텀, 오메가 크로스 텀을 꼭 한번 곱해줘야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디스크 위에 포인트 A가 있고요. 디스크는 오메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탑뷰에서 보면 그냥 심플한 2D 문제입니다. 근데 이 디스크가 샤프트 연결해서 어떤 드럼, 모터 같은 것에 연결이 돼 있고요. 모터는 또 양쪽에 이제 피봇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플레이트 자체가 또 vertical axis에서 이렇게 샤프트로 캐피럴 오메가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이 디스크, 분홍색 디스크의 angular velocity하고 acceleration도 구하고 이 점의 velocity하고 acceleration 구하라는 kinematics 문제입니다. 자, 항상 맨 처음에 이제 그 오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요. 지금 primary 오메가가 이제 vertically 돌아가고 있고요. secondary는 디스크죠. primary 먼저 돌고 난 다음에 이제 secondary가 종속되어서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capital 오메가를 정의하기 위한 축은 5점에 잡겠죠. 그리고 이 세컨다리 오메가를 describe 하기 위한 축도 잡는데 뭐 XYZ랑 똑같이 잡을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좀 쉽게 하려고 이 오메가 축을 Z축으로 좀 일치시키는 그런 트릭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것이 뭔가 좀 Y하고 Y축에 평행하게 하려고 이거를 판하고 기울여서 이 파란 XYZ축을 잡았어요. 자, 이래 놓고 나서 결국은 이 식 매번 유도할 수는 없으니까 하도 유도 많이 해서 외우다시피 했다고 가정하고 velocity는 VA는 VB에다가 아이고 커서가 어디 갔나 VB에다가 이 지금 그 relative 속도 텀입니다. relative 속도는 그 요 R A over B의 다시인데 오메가 크로스 R의 V relative relative라는 것은 캐피털 오메가 0이고 스몰 오메가만 있다는 뜻이에요. acceleration 역시 이
그 피봇점, 레퍼런스 점에 대해서 4개의 성분이 있는데요. 4개의 성분. 똑같습니다. 알파, 그러니까 angular acceleration에 대한 R term. 그 다음에 centrifugal acceleration 같이 생긴 오메가 크로스 R. Coriolis acceleration에 해당하는 2 오메가 크로스 V rel. 그리고 acceleration rel. Again, relative라는 것은 이 capital 오메가가 없다. 그냥 small 오메가만 있는 경우. 챕터 3에서 챕터 5에서 배웠던 그냥 파티클의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외웠다고 치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제 우리가 VA를 VB를 피봇점으로 한 식으로 외웠잖아요. 근데 이 B가 이제 그림에서 문제에서 B를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B가 말한 이 우리가 외운 그 B랑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C점이 있고 B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B점이 여기 C점인가요? 그냥 이거를 그냥 C로만 리플레이스 하면 될까요? 아니면 B점 없으니까 O점인가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C점을 만약 기준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C점에다가 그 relative coordinate의 원점을 놨단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저기 relative coordinate의 피봇이니까 원점 오리진이니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 걸 놓고선 풀어도 되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렇게 되면 이 점이 지금 이 초록색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또 원운동 하잖아요. 이 VB하고 AB가 더 이상 뭐 0이 아니고 뭐 어떤 값을 가집니다. 물론 그와도 되지만은 사실 이 경우에는 지금 초록색 축과 파란색 축이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액시스가 한 점을 쉐어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걸 잡아가지고 뭔가 에디셔널 텀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있는 원점에다가 이렇게 잡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피봇점에 해당하는 B점이 뭐죠? 5점이죠. 그쵸. 5점이 그 렐러티브하게 본다는 그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식에다가 B 대신에 내가 지금 5점을 렐러티브로 잡아가지고 보고 있구나 라고 알으시면 됩니다. 단 이 5점은 그 캐피탈 오메가랑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5점에서 바라본 A에는 이렇게 렐러티브 할 때 캐피탈 오메가가 0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악한 상황에서 먼저 그 캐피럴 오메가하고 스몰 오메가를 이렇게 포뮬레이트 합니다. 캐피럴 오메가는 내 좌표에 정한 대로 캐피럴 K고요. 스몰 오메가는 스몰 K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적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벡터를 미분한 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 K 벡터 마찬가지로 초록색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으니까 돌아가면은 오메가 크로스 K라는 텀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는 파란색 코디네이트, 즉 스몰 IJK, 하나는 초록색 코디네이트, 캐피럴 IJK니까 하나로 통일해줘야지 우리가 뭔가 연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캐피럴 K를 이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지금 보시면은 감마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코사인 J 텀, 그다음에 사인 K 텀,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small ijk로 표현하고 나면 이제 연산 쉬워지죠. 그래서 디스크의 오메가는 현재 지금 디스크가 캐피럴 오메가하고 이 스몰 오메가의 합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거 그냥 합으로는 나타나지만 이 스몰 오메가가 캐피럴 오메가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식대로 그대로 small ijk 코디네이트로 표현해주면 되고. 자, 앵귤러 액셀러레이션 구하려면 이거 미분하면 되는데 이때 미분할 때 그냥 각각 하나씩 미분하는 게 아니라 스몰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이 캐피럴 오메가에 되어 있는 그 프라이머리 안에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캐피럴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컨스턴트로 돌아가다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체의 값은 0이 되겠지만 이 크로스 프로덕트 텀 살아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벨라스티식 외웠다고 치면은 VB에다가 V 렐러티브인데 그 렐러티브 텀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 오메가 크로스 텀하고 자기 셀프 여기서 이제 오메가가 0, 캐피럴 오메가 0이라고 쳤을 때 그 변위.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B점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 없고요. 얘 오메가 크로스 R 하면 되는데 R이라는 것은 5점에서 A까지의 벡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쵸. 지금 D라고 올라와 있으니까 DJ에다가 LK 이렇게 됩니다. R은 DJ 플러스 LK. 자, V relative는 어떻게 구하죠? V relative는 그냥 5점에서 이 A점을 바라본 거예요. 이거 프라이머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는 요 점, 이거는 2차원 또는 3차원에서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냥 스몰 오메가로 하고 있고 R만큼 도니까 그 플러스 3는 오메가 크로스 R에다가 R 다시인데 이거 디스플레이스먼트 변화 없죠. 지금 리지드 바디니까. 그래서 오메가 크로스 R만 남죠. 이 R은 여기서 말한 DJ 플러스 LK입니다. 자, 그래서 전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고, acceleration 같은 경우엔 5가지 텀이죠. 기억나시나요? A, B에다가 4가지 텀이 있는데,
알파 크로스 R 플러스 센트리피얼 액셀러레이션에 해당하는 오메가 크로스 R, 그 다음에 코리올리스 액셀러레이션에 해당하는 2 오메가 크로스 V rel and A rel. 이 rel이라는 것은 그 프라이머리 오메가 없고요. 스몰 오메가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컨스탄트라서 없어질 텀 없어지고 이 RAB는 다시 말하자면은 원점에서부터 A까지니까 DJ 플러스 LK고요. 이 VREL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오메가로 돌아가고 있는 A의 속도, 그러니까 오메가 크로스 R에다가 R 다시인데 이 R 자텀 리지드 바디가 없고 이 가속도는요. 내가 만약에 그냥 오메가에서 딱 A점만 보여요. 딴 거 하나도 안 보이고 A점만 보이고 이게 그냥 오메가로 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그 공간상의 오메가로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액셀러레이션 텀 4개 배웠잖아요. 우리 그 학기 초부터 배웠던 2D에서 한 A 똑같습니다. R, 알파에, 오메가 크로스 R에, 2 오메가 크로스 R 닷, 이 correlated acceleration에 R 더블 닷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rigid body니까 거리가 다 똑같다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rigid body 이 텀 다 없어지고 만약에 오메가 constant이라면은 이 알파 텀도 없어지고 그래서 centripetal acceleration만 남죠. 그래서 이것을 쭉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포뮬레이트, 스몰 ijk로 포뮬레이트 한 것을 다 대입을 해주면은 여러분이 구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는 이 샤프트가 버리칼리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5점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회전한다고 봅시다. 물론 이렇게 회전하다 걸려갖고 말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회전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컨스탄트라고 치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죠. 앞에 식에서 캐피럴 오메가, 프라이머리 오메가 축만 변하죠. 프라이머리 오메가 축만 변하고 나머지 식 잡는 방법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면 되고요. 여전히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풀어볼까요? 그래도 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게 캐피럴 K였었는데 이제는 그 I가 됐죠. I가 됩니다. I가 되고요. 이거는 여전히 똑같이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K를 미분하면은 그 캐피럴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하고 지금 아까는 이제 이게 이쪽 벡터여가지고 우리가 Y축하고 K축의 그 투영한 프로젝션한 값으로 놨는데 이 지금 캐피럴 I하고 스몰 i는 어떤 컨셉이냐면은 일부러 축을 이렇게 얼라인 되게 잡았단 말이에요. X를 이렇게 좀 3차원이라서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것이 직각이고 요것도 직각이고 요게 또 이렇게 직각인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얼라인돼서 잡아서 심플하게 마이너스 오메가 I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점은 이제 캐피럴 오메가 좌표만 좀 달라졌고요. 나머지 풀이 과정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오메가가 있고 미분할 때 오메가 크로스 텀 생각해 주는 걸로 다 대입하면 되고요. 벨라시티도 마찬가지고 RA니 뭐 나머지 값은 전부 동일하게 됩니다. 전부 동일하게 되고 액셀러레이션도 5가지 텀에 나오는 값을 다 동일하게 집어 넣어주면 이 식은 나중에 비디오 잠깐 멈춰놓고 따라해서 풀어보시고 답 맞춰보세요. 그러면 최종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또 예제 하나를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디스크가 아니고 파리클 2개가 붙은 거 덤벨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끝에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엑시스 이제 OB축으로 이렇게 엑시스가 돼 있고 이 전체 스트럭처가 그 버티컬 엑시스를 갖고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덤벨의 앵귤러 velocity하고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을 구하시오. 뭐 아니면 포인트 A점의 velocity하고 액셀러레이션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상황 파악해 보면은 일단 프라이머리 전체 시스템을 메인으로 돌리는 게 이제 프라이머리 오메가, 캐피럴 오메가, 버티컬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덤벨 돌아가는 이 오메가, 스몰 오메가가 있죠. 그러면은 코디네이트 잡을 때 캐피럴 오메가를 디스크라이브 하기 위해서는 5점에서 고정되어 있는 캐피럴 XYZ를 잡고 그 스몰 오메가를 디스크라이브 하기 위해서는 이 B점에다가 XYZ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공식으로 이용할 건데 V, velocity 텀 3개, acceleration 텀 5개 외우셨나요? 자, velocity는 B점을 어떤 reference를 중심으로 그거에 대한 relative velocity로 표현되고요. acceleration 역시 어떤 B점의 중심으로 되고 relative acceleration 텀인데 이거는 4개입니다. 이거는 챕터 그 앞에서 배운 거랑 포맷 되게 비슷하고요. Angular acceleration cross R product, centripetal acceleration
같은 term, Coriolis acceleration term, 그 다음에 그 relative acceleration term.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그 relative coordinate을 일단 B로 잡게끔 식은 그렇게 외웠죠. 근데 이 general한 B인데 이 B점은 뭐 아무 점이나 될 수 있습니다. O점, 뭐 B점, 뭐 C 앞에선 C점도 있었는데요. 자, 이 B가 지금 이 B랑 똑같은가요? 이 B점에 놓는 걸로? 뭐 그래도 됩니다. B점을 놔도 돼요. 그런데 이제 B점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캐피럴 오메가에 의해서 B점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원운동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B점의 속도와 가속도 0이 아니게 되니까 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 초록색 아니 그 세컨더리 오메가 파란색 엑시스를 쭉 내려보면은 이 5점에서 만난단 말이죠. 프라이머리하고 그러니까 굳이 축을 이렇게 업셋해서 놓을 필요가 없죠. 물론 저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축 그 같이 얼라인해서 놓고 5점에다 같이 놓으면은 문제 훨씬 간단해지기 때문에 5점을 relative coordinate reference로 잡고요. 그래서 사실상 식은 뭐 B로 외웠지만은 그 B란 점이 여기서 5점으로 놓고 이렇게 풀이를 해보시면 됩니다. 5점으로 놓고 풀이를 해보면요. 이게 겹쳐서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 캐피럴 오메가는 오메가 K, 스몰 오메가는 오메가 스몰 K가 되고요. 미분하다 보면 이 K 벡터 미분하다 보면은 오메가 크로스 K 텀 나오겠고 이 캐피럴 오메가하고 이 스몰 그러니까 캐피럴 XYZ하고 스몰 XYZ의 어떤 그 관계식을 보면은 지금 감마라는 것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투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감마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J, 사인 K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 J, I 죄송합니다. 사인 K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토탈 오메가는 캐피럴과 스몰 오메가 텀이고요.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은 미분하다 보는데 이제 조그만 오메가는 큰 오메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 크로스 텀 붙는다는 거. velocity 텀은 absolute reference 값인데 얘는 0이니까 나머지 이 relative velocity term 두 텀 나오는 거 오메가 크로스 R 플러스 Vrel 이 여기서 이제 R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이 A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LK에다가 DI가 되겠네요. DI 플러스 LK 그리고 Vrel은 이 점에서 오메가로 회전할 때 A점의 속도니까 오메가 크로스 R의 R 다시인데 rigid body라서 R 다 텀 없어지고요. 그래서 대입하면 되고 가속도도 역시 네 가지 텀 외우셨죠? 알파 크로스 R, 오메가 닷 크로스 R에 대한 텀과 centripetal acceleration, capital 오메가 크로스 R 텀, 그 다음 Coriolis acceleration, 2 오메가 크로스 Vrel, Arel. 이 rel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capital 오메가 0이라고 놨을 때입니다. 그냥 스몰 오메가만 있다고 봤을 때. 자, 그래서 R은 역시 여기서는 DI 플러스 LK 텀 되고요. Vrel은 오메가 크로스 R 텀 되겠고, acceleration은 기본적으로 포인트니까 4개 점 액셀러레이션 있는데 rigid body라고 그러고 뭐 constant라고 해서 없애버리면은 centripetal acceleration만 남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값을 다 대입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선 캐피탈 오메가가 컨스탄트 아니었나 보죠?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살려놓고요. 그렇게 돼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3D 로테이션의 경우에 뭔가 시퀀셜하게 돌아가는 경우 보통 로보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우선은 오메가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배운 걸 가지고 키네마릭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키네마릭 문제를 풀 때는 절대값 좌표계에서 풀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를 잡았고요. 렐러티브 코디네이트 잡고 표현하는 그 식은 여러분께서 많이 해보셔갖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축이 조금 틀어진 경우를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배운 내용을 많이 복습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